네, 4주 재테크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간별로 4주 명조들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봤단 말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맛배기로 본 것이고, 실제로 천간과 그 천간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간목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늘고 또 좋아요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저도 더 힘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물상명리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는 것은 아마도 제가 처음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신의 명조 정도는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까지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제 간목입니다. 간목. 간목인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큰 나무예요. 큰 나무. 그리고 이게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할 때 첫 글자에 나오니까 이게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예. 그래서 이 그 간목일간들은 기본적으로 우두머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뭐 열심히 앞서 나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이 예지신 중에 인을 이야기합니다. 인. 그리고 학문, 학문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간목이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면 그럼 공부도 잘 하고요. 또 꽃을 피게 되면 또 꽃도 같이 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천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쪽을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각각의 천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간목이 하나 더 있다. 이런 사주를 갑갑사주라고 합니다. 갑갑사주. 갑갑.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생이 갑갑한 거예요. 왜냐면 아름다운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서 있으면 갑갑한 그런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갑한 그 사주가 오게 되면 하나를 갖다가 합거를 해줘야 돼요. 기토가 와서, 그렇죠? 하나를 합거해주면 비견이 제거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비견이 제거가 되면 그러면 이제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갑갑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갑이 하나 더 온단 말입니다. 갑. 이렇게 되면 뭐 차라리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낫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물상에서 보는 거죠. 여기 이제 기토를 불러와서 내가 3대1의 합을 하게 되고, 그렇죠? 3대1의 합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 합을 했을 때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우두머리. 예. 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갑갑도 그렇고 각갑도 그렇고, 특히 각갑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의 이 천간 중에서 세 개가 간목이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는 뭐 상당히 억세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안으로는 우울하다. 우울하다. 우울. 내지는 침침하다. 침침. 예. 그래서 이 갑갑갑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앓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갑목은 하나가 있는 것이 제일 좋은데 두 개가 있으면 갑갑, 그렇죠? 그리고 세 개가 각각 있으면 이 사람은 우울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면을 잘 살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되겠고, 갑목과 을목은 어떤 관계냐? 이게 이제 등락의 갑이죠. 등락의 갑. 등락의 갑이니까 기본적으로 을목이 갑목을 타고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목은 을목보다는 윗사람이니까 후배들로 인해서
아니면 제자들로 인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목에 을목이 있는 것은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다, 그죠? 그리고 병화가 있으면은 이제 꽃을 피우게 되죠. 꽃을 피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간목이 있는데 수가 없는 경우에 병화가 신금하고 합을 하게 되면 병신합수가 되니까, 그죠? 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화도 뭐 간목에 꽃을 피울 수는 있지만 병화만큼 활짝 피우지는 못하겠죠.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끌어올 수 있잖아요. 임수. 그렇죠? 임수를 끌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이 필요할 때는 그 물이 필요할 때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간목의 무토. 간목의 무토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강활한 대지에 내가 뿌리를 팍 하고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간목의 무토는 좋은 것이고, 또 간목 입장에서 무토는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러니까 큰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간목의 기토는 갑기합으로 내가 묶여요. 일단 이제 묶인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갑갑이 있을 때 기토가 오게 되면 비견을 제거해 주니까 좋고, 갑갑갑이 있을 때 또 기토가 있으면은 3대1 합을 해가지고 내가 비견들을 일거에 전부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 각각값이 있지 않고 그냥 기토 하나만 있게 되면 이 각기합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물로 인해서 내가 안달을 한다. 안달. 그걸 아니면 재물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목 입장에서는 갑갑한 것도 별로 안 좋고, 갑기합으로 묶이는 것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경금이 있는 경우는 어떠냐? 경금 같은 경우에는 간목의 관이에요. 그렇죠? 간목의 관이에요. 하지만 간목은 경금의 칼 손잡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내가 손잡이인데 칼을 장착하고 휘두를 수가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 이제 좋은 것이 된다. 큰 칼이 되는 거죠.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이죠, 창. 간목이라고 하는 긴 장대에 끝에 날카로운 칼을 장착했으니까 창으로 본다. 그죠? 간목의 임수는 좋죠. 왜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많은 물. 그러니까 임수가 있고, 그러니까 무토에 심어지고 임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간목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꽃을 피우고 못 피우고는 화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되겠지만, 이거 기본적으로 괜찮다라고 보는 것이고, 개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간목 입장에서는 수량이 부족하죠. 그래서 개수만 있게 되면 간목이 잘 자라긴 어려워요. 하지만 이 개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무게합으로 무토를 끌어오니까 개수를 잘 이용하면은 재물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갑갑이라든지 갑기합으로 묶이는 것을 제외하면 그렇게 뭐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간목과 다른 천간들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명조를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명조는 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간목, 일간이죠. 간목인데 무토에 심어졌어요. 무토에. 그런데 무토에 심어지고 나니까 이걸 키우려면 물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지하수만 있단 말입니다. 지하수. 근데 뭐 지하수에 내가 뿌리를 받고 끌어당길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병정 갈등이 있는 거죠. 병정 갈등.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병화와 정화가 있게 되면 병정 갈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저기 지알맞게 저기 움직이게 됩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 간목이 꽃을 피우는데 현실이 꽃을 피우기도 하고 이상이 꽃을 피우기도 하니까 현실과 현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좌오묘유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좌오묘유가 저기 형성되면 일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를 하나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묘목을 쓰든지 자수를 쓰든지 오화를 쓰든지.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인호수를 쓸 수가 있겠죠. 인호술. 그렇죠? 인호수를 쓰게 되면 이제 이거는 화잖아요. 화. 근데 화를 쓰려고 하니까 병화도 그렇고 정화도 그렇고 이게 커버리면 이게 심적 갈등이 심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인호수를 쓰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이게 병화하고 정화가 같이 밝아져 버리면 그럼 내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되게 좋은 것은 아니고. 자, 그렇다면 결국은 묘목이니까 해묘미에 목을 쓴다든지 아니면 신자진에 수를 쓴다든지 하는 건데, 해묘미에 목을 쓰려고 해도 좀 그렇고, 그죠? 이거 뭐 이제 내가 더 강해지니까 자존심만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자진의 수를 쓰게 되면, 그러면 땡겨올 수가 있느냐. 정화가 임수를 땡겨올 수가 있고, 병화는 신금을 땡겨와서 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수를 쓰는 게 이 사람의 마음에는 편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생수를 유통한다. 물도 물이지만 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를 쓰는 거거든요. 유통, 마케팅, 유통, 이런 게 이제 수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좌우묘유에 걸려서 애를 먹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일은 잘 안 되죠. 기본적으로 좌우묘유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갑기합이 돼 있으니까는 어려웠겠죠. 그리고 경신금 관운이 왔는데, 이 경신금은 기본적으로 수가 있어야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때 자기한테 없는 금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대운이 오잖아요. 수대운. 수대운이 오게 되니까 이때부터 아마 저기 물과 관련된 일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2 대운은 갑진이 왔으니까, 갑진 대운이 왔으니까, 갑진이 왔으니까 갑갑해졌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갑갑한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도 을사대운이 오게 되면 이제 등락예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호대운, 정미대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화가 아주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사실 이런 사주는 기본적으로 해외로 나가서 유통을 하면은 좀 더 좋은 그런 사주예요. 왜냐면 해외로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화나 병화 중에 하나가 이제 없어질 텐데, 해외로 나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하에 그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밖에 나가서 저기 물을 가져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저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토에 심어졌는데, 이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 수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천간의 수는 뭐 이 정화를 쓴다든지 병화를 쓴다든지 한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지지에 좌우묘유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생이 좀 굴곡이 좀 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오늘 뭐 이 그 자세한 간명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간목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그 간목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사주를 이해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더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